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 엄혜광이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논문 하나 발표할 건데 논문 제목은 온 온라인 커브스고요. 사실 이건 그래픽스 분야 논문은 아니고 저 패턴 아나리시스 앤 머신 인텔리전스 파미 나온 2003년에 나와서 꽤 오래된 논문인데 이제 위에 쪽 그림 보시다시피 커브가 두 개 있을 때 그 커브 간에 매칭되는 점들을 찾아주는 그런 쪽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게 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트로덕션에서 보면은 이제 많이 쓰이는 커브 매칭 많이 쓰이는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비전 쪽을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을 이제 실물 배경 베이스로 하거나 뭐 이제 그 핸드빌트나 뭐 캐릭터 리코그니션 트래킹이 많이 쓰이는데 이제 밑에 세 개는 제가 쓴 건데 저희 연구실에서도 실제 뭐 이미지 베이스에서도 사일런트 커브 매칭 같은 거 많이 쓰고 있고 저도 예전에 이제 타임 그래프 매칭을 할 때 뭐 타임 시리즈에 대한 각 조인트나 뭐 포지션에 대한 그래프 매칭들을 할 때 쓰이고 또 이제 인터페이스 위주로 갈 때 스케치 베이스한 커브들을 비교할 때도 주로 연화문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가 이때까지 했거나 아는 방향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커브 어프로시메이션에서 그냥 똑같은 파라미터를 줌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데포메이션 같이나 커브의 그 그래프의 변화가 심하면은 좀 더 그런 것들을 반영한 언어부터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파밍 논문이다 보니까 사실 그 라이팅 스타일도 되게 많이 다르고 좀 내용이 좀 생소하긴 해서 그냥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실 이런 커브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많이 쓰이는데 크게 방법론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리지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건 이제 아시다시피 그냥 유추가 가능하겠지만 역시 그냥 파인딩 옵티멀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스케일링해서 그냥 그 리지드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최대한 맞춰줘서 두 개의 연관점을 찾겠다는 방법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시티비티 베리에이션에서 이제 간단한 아티큘레이션이나 데포메이션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 바로 찾을 수 없거나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non-rigid deformations model articulation이라고 해서 이제 핸들링, 스트레칭, 앤 밴딩이 되어 있는데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스트레칭 같은 경우 이제 길이의 변화나 뭐 밴딩 이제 그 각도의 변화 같은 것들을 핸들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커버처나 밴딩 앵글 또는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들에 기초하여 옵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asymmetric treatment of the curves라고 해서 이러한 드로백이 있는데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지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이 지금 없다, 같이 쓰지 않다 보니 로테이션이나 스케일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실 그 리레이트 워크 이런 섹션이 없었고 바로 커버 얼라이먼트 내용 넘어갔는데 디포메이션 베이스 어프로치라고 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대부분 프리비어스 워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 시에 보면 아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제 아크랭스 길이와 커버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C가 C가 새로운 각각의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저게 각각의 커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S와 S바가 이제 각각 커브에 대한 전체적인 길이를 보신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C가 이제 그 S에 대한 펑션으로 들어가서 C에다가 그 길이에 대한 파라미터 넣어주면 그 C의 그 커브에 대한 좌표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L과 L바도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각 커브에 대한 전체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텀이 이제 카파가 커버처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냥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두 정간에 앞에 텀이 이제 디스턴스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 텀이 이제 각 그 길이 파라미터에 맞는 디스턴스의 차이와 커버처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옵티마이징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기 큰 이제 이거 자체 커스텀이고 그래서 뮤 G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뮤가 커스텀을 뮤하고 G가 이제 그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에서 첫 번째 커브에 대한 길이 파라미터를 넣었을 때 두 번째 커브에 대해서 길이 파라미터를 나와주는 그런 매핑 펑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커브에 대한 첫 번째 커브에서의 그 이 정도 뭐 길이에 대해서 넣어주면 두 번째 길이에서 좌표값을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커스펀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쓰였던 방법이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게 로테이션 베리에이션이 약하고 커브가 샘플되는 방법에 대해서 인베런트마다 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아까 앞서 말했던 아시메트릭 트리트먼트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은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로테이션은 아닌 거고. 예, R은 그냥 파라미터라서 이제 사실 그냥 웨이트 파라미터고 이제 이 논문에서도 그냥 사용자 지정해 준 것 같아서 여기서는 10으로 썼다 이렇게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주로 이제 좀 수학 책처럼 데피니션과 프로포지션을 이렇게 딱딱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이쪽에서 그 커브 세그멘트별로 이제 똑같은 식을 적용합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S 대신 S랑 S 바 대신에 지금 S1과 S2, S1 바와 S2 바처럼 해서 커브를 각각 그 세그먼트별로 나눠서 똑같은 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스트릭션으로 넣어줬는데 그래서 밑에 보면 additivity property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1부터 S3까지는 S1부터 S2와 S2부터 S3까지 더한 것 같다라고 이제 해놨고 사실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 성립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이게 성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건 옵티멀 매칭을 원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저 그 아까 설명드렸던 뮤텀 그 코스트 펌을 미니마이징 시키는 G를 어프로치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G는 이제 함수로 볼 수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코레스펀딩 그러니까 매핑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기준 정보에서의 문제점이 로테이션 같은 데에서 뭐 로테이션 인베런스 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약간의 방안으로 사실 굉장히 쉽게 접근한 건데 그냥 이 두 커브의 시작점과 시작점에 대한 탄젠트를 맞춰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처리한 게 다고 그래서 지금 A가 시작점이고 B가 끝점 TA가 이제 탄젠트 A점에서 탄젠트라서 A와 A 바 탄젠트 A와 탄젠트 A 바를 똑같이 맞춰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B와 B 바의 탄젠트와 위치는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각각의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세타가 나와 있고요. 세타는 이제 그 각 점에서의 진행 방향에 대한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각도에 대해서 이런 저 위의 식처럼 똑같이 표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그 데이터 그래서 그 새로운 그 두 번째 커브에 대한 변화량과 첫 번째 커브에 대한 변화량의 차이와 각도의 변화량에 대한 차이 즉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시 길이에 대한 변화와 코어체에 대한 변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인테그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세그멘트 S1과 S2에 대해서만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인테그럴 시켜서 다시 큰 커브로 나타내면 이제 아래쪽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퍼스트 텀은 이제 그 길이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그 패널라이징 때문에 패널링 스트레칭이 돼 있고 세컨드 텀은 그 각도에 대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엔딩에 대해서 패널라이징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까지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였고 그래서 시메트리 포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좀 더 기준의 연구에서 많이 바꿨다기보다는 이제 추가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시메트릭 트리트먼트가 뭔지 찾아보니까 이제 앞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찾고자 했던 이 G가 이제 GS에 대한 펑션으로 S 바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그래프 같은 형식이 나오기 힘듭니다. 이 말은 하나의 점에서 두 번째 커브의 여러 점과 매핑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S에 대한 펑션이기 때문에 S 값이 하나면 S 바에 대한 아웃풋도 하나이기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근데 매핑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 한 점이 한 군데 수렴하거나 그런 점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러셀 트리트먼트라는 거는 이제 그 반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GS가 S 바이면 두 가지를 매핑시켜서 GS 바는 이제 S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메트릭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to allow the mapping of single point in the first curve to a segment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점이 한 세그먼트 자체에 대해서도 매핑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 그래서 1대 다 매핑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GS는 S 바로 한 것 대신에 이제 그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각각의 함수를 만들어서 지금 S는 아래쪽 보시면 둘 다 지금 크 사이에 대해서 파라미터는 동등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S는 H 크 사이로 S 바는 H 바 크 사이로 그냥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H가 이제 인버터블 하다는 가정 하에는 무조건 그 두 번째 식처럼 S 반은 저렇게 그 두 가지의 합치는 펑션을 합침으로써 구할 수 있고 G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H를 계속 이렇게 밖으로 옵티마이징 시켜 나가는데 H가 이제 인버터블 해지지 못하는 순간 멈춰서 그냥 그 전까지로만 하기 때문에 인버터블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싱글 포인트를 그러니까 저기 사실 이게 이제 너무 그래서 다운받는데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고생했는데 이제 세그먼트라는 말이 결국에는 한 점의 이상의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점이 두 번째 컵에서 여러 점과 매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사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S가 만약에 1이고 S2가 S2는 1, 2, 3, 4를 다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 G에 대한 파라미터로 1만 들어가면 4개가 동시에 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그거를 그 사이에 대한 하나의 펑션으로만 넣어주기 때문에 그 사이만 잘 조절하면 1,1, 1,3을 다 만들 수 있다. 이거 그 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그 매개 변수를 이용한 이제 함수의 재정의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저거 뭐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G는 지금 밑에 보시다시피 그냥 H와 H의 합성으로 H 인버스의 합성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는 H와 H 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다 트랜스퍼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디벨로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더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노션을 말해주는 게 저 알파 크 사이는 결국 H 크 사이와 H 박 사이에 대한 좌표로 지금 새로 좀 정의를 해주고요. 그래서 시작점은 당연히 두 각각 컵에 대한 시작점이 될 것이고 끝점은 두 컵의 끝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일일이 다 그냥 트래버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H와 H 바를 싱글 펑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글 펑션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왜 코사인과 사인으로 했는지는 사실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고 사실 논문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두 개를 이용하면 이제 항상 그 전체 크기가 1이 되고 항상 그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대해서 H 같은 경우에 지금 인테그랄에서 전체에 대해서 코사인 P사이로 되어 있고 사인 P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컨스테인트로 해서 모노토니시티라는 말은 이제 그 단조 증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 일정의 증가는 합니다. 그래서 그 모노토니시티를 보장해야 된다. 보장해 주기로 하고 이제 그 싱글 펑션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위에 아처럼 일일이 다 돌 필요는 없다. 즉 그냥 함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수정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 것을 없앴다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까 계속 이제 뮤가 바뀌는 건데 뮤를 이제 그냥 그 새로 추가한 텀으로 다시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저 아까는 DS와 DS 봤는데 그것을 H로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H가 코사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코사인으로 넘어가고 지금 저 카파 텀도 이제 카파는 그대로 들어가지만 저 그 뒤에서 그 미분하면서 생겨버린 저런 것들을 그냥 코사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이제 결국 이러한 뮤함을 미니마이징하는 파라미터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 P사이에 대한 옵티말을 구하면 됩니다. 즉 P사이에 대한 옵티말을 구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P사이가 들어가니까 각각 H와 H 바에 대한 옵티말을 구해주게 되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최종적인 그 알파에 대한 옵티말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인 목표이고 최종적인 목표이고 이제 그 전까지 커스텀 디자인은 이렇게까지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전 논문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논문에서의 그 컨트리뷰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시메트릭한 트리트먼트 바꾼 것과 그냥 로테이션을 맞춰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해결했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디스턴스를 사실 뒤에서 이제 실제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디스턴스 정의를 하는데 이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C와 C 바에 대한 디스턴스는 저 뮤에 대해서 사이 옵티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조건이 있는데 조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 각 그 똑같은 커브에 대해서 거리는 0이어야 되고 이제 더 시메트리한 트랜스포머를 바꿔주기 때문에 해결해주기 때문에 시메트리 포뮬레이션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C1과 C2의 거리는 C2와 C1의 거리가 같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사실 일반적인 경우인데 지금 괄호가 하나 빠졌는데 좀 논문에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1과 C3의 거리는 이제 C1, C2의 거리와 C2, C3의 거리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옵티멀한 케이스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피니션 3가 나와 있어서 뭐 길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건 클로즈 커버에 대한 겁니다. 그냥 클로즈 커버에 대했을 때는 시작점이 사실 모호하기 때문에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그 아비트리한 포인트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두 커브에서 다 아비트러리를 잡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설명은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다시 나온다고 뒤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가 이제 이런 드로우백이 발생합니다. 사실 뭐 그냥 이렇게 논문 중간에 이렇게 자기들 리미테이션 이렇게 말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오는 리미테이션인데 왜 리미테이션이냐면 지금 이쪽 딱 이 부분에서만 그러니까 이까지 똑같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커버처가 살짝 바뀐 거 말고는 지금 나머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절대적인 거리에 대한 텀은 없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텀만 있기 때문에 진행할 때 방향이 약간 바뀐 거 말고는 바뀐 게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드롭백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옵티멀한 커버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뭐 제가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라는 게 이제 그 성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는 뭐냐면 사실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긴 한데 이제 옵티멀 서브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문제가 그 서브 프로블럼들에 대한 구성을 옵티멀하게 구해줄 수 있냐 그러면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쪽 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디스턴스 좀 저 가운데 있는 식만 보시면 되는데 그 디스턴스를 그 전 단계에 대해서 디스턴스와 그 현 단계에 대해서 디스턴스에서 가장 작은 미니멈을 찾게 되는데 여기 K와 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K와 L이 들어갑니다. K와 L도 이제 이쪽 부분 자기들이 강조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굉장히 빨리 하기 위한 패스트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구현했다라고 하는데 K와 L이 사실 그냥 범위입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범위를 제한을 둬서 그 자기 중심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개의 칸 정도까지만 검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건을 줌으로써 사실 DP가 가장 옵티멀하게 찾으면 모든 걸 다 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범위를 줌으로써 그냥 빨리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한데 뭐 속도가 빨라져서 이제 컨트리뷰션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물어보셨듯이 얼라이닝 클로즈 커브는 실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말씀해주셨듯이 두 번째 커브에서 시작점을 하나로 잡고 첫 번째 커브를 열심히 돌아가면서 다 파시브라는 스타팅 포인트를 다 이렇게 열심히 돌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게 나오는 점을 찾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고요. 파시브한 스타팅 포인트가 뭐야? 사실 그게 저는 좀 궁금했는데 이 논문은 그 설명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파시브 스타팅 포인트가 아마도 그냥 샘플이 되는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뒤에 지금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이펙트 오브 샘플링 오브 커버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샘플링을 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샘플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쪽에서 큰 포인트라든지 예, 그래서 저도 아마 그런 식으로 예측은 하는데 아니면 뭐 실제 라이팅 하면 이제 라이팅 할 때 그냥 샘플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을 생각했었는데 사실 저도 그게 좀 더 지금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말은 없어서 아마 또 다른 쪽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보는 세 번째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지금 첫 번째가 샘플링이 잘 된 경우다라고 되어 있어서 맵핑이 잘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샘플링이 안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운 앰비규어티 정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다시 샘플링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쪽 부분은 되게 좀 대충 써놓은 가능성이 그래서 이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좀 파인 튜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처럼 잘 찾으면 이제 이렇게 파인 튜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찾은 점 내부에서 다시 그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미묘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파인 튜닝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 연구에서의 단점이 로테이션과 스케일링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이 없다고 했을 때 이 로테이션은 맞춤으로 색을 했고 스케일링은 이제 저 글로벌 옵티멀 스케일 파라미터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옵티멀 스케일 파라미터를 주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비교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체가 커브 자체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글로벌 옵티멀 스케일 파라미터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람다 값이 스케일 파라미터인데 사실 여기서 좀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하지만 그래서 람다를 양쪽에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저 루트를 씌워서 각각에 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사실 어느 쪽에 곱해도 어차피 비교만 하고 저게 반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하면서 그냥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사실 이제 이 핸드리튼 이런 디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많이 이쪽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전반적으로 뭐 2는 2끼리 잘 찾고 3은 3끼리 잘 찾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오른쪽 안에가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과 0을 구분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 에디시 이 논문의 결과인데 그래서 지금 6과 0을 구분을 못합니다. 6량 6량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간단히 유클리언 디스턴스는 굉장히 잘 찾고 자기들 거는 못 찾긴 하는데 다른 애들 거보다는 잘 찾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핸드리튼만 쓸 거면은 유클리언 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커버 에버리징은 모핑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 왼쪽 오른쪽 왼쪽 위가 그림 같은 게 그냥 물고기들을 비슷한 물고기를 사람들이 여러 번 그린 건데 이거 이제 각각의 코레스폰딩을 찾아서 그 코레스폰딩 에버리지 시키니까 저렇게 의미 있는 커브가 나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 그런 코레스폰딩 점이 없으면 에버리징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데 이제 그게 각각 6개가 모두 다 의미 있게 커브 매칭이 됐기 때문에 에버리징을 하면 이렇게 대표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좀 왼쪽이가 시작이고 오른쪽 아래가 이제 꼬리인데 그래서 고양이가 캥거루로 변하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점을 잘 찾고 나서 이제 그 인터폴레이션을 하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실제 모핑하는 것처럼 잘 변하는 걸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저 인풋은 전혀 없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알아서 다. 예,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게 고양이의 원래 인풋을 뒤집어놨어도 상관없고. 로테이션 이베리트 하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장점이니까 아마 근데 지금 클로스 커브이기 때문에 맞추는 과정 자체가 오래는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로테이션을 계속 맞추기 때문에 결국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잘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왼쪽이 여바이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살짝 그냥 트랜스포메이션 돼 있을 때도 지금 저 각각 번호가 각각 매칭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고 이제 가운데가 뷰포인트 베리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실제 그냥 카메라가 3D 상에서의 카메라가 바뀌었을 때 이제 지금 잘 안 보이시겠죠? 이쪽 캥거루의 귀 같은 부분이 이 각도에서는 거의 안 들어가 있고 이 각도에서는 확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찾는다 돼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제가 표현한 거에 좀 맞지 않나 싶은데 이제 아티클레이션 및 데포메이션 파츠에서도 잘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데가 꼬리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는데 잘 찾고 있고 이 사람도 지금 손이 지금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손을 들었는데 이 손이 각각 1번으로 잘 찾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을 잘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건 단점인데 그래서 왼쪽 위나 오른쪽 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사실 이런 데가 많이 바뀌어도 잘 찾고 지금 얘도 지금 여기가 지금 머리가 쭉 튀어나와도 잘 찾는데 이제 여기가 단점입니다. 이 단점이 생긴 이유가 지금 여기서 꼬리가 이렇게 두 갈래 돼 있다가 얘네가 없어지고 한 갈래로 바뀌니까 이제 커버처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여기 튀어나온 이 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1번이 원래 지능으로 있다가 지금 머리통으로 가게 되는 저런 식의 로테이션이 되고 근데 손 같은 경우에는 왜 잘했다는 거야? 여기 커버처의 그 변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손. 이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커버처가 그러니까 변화를 해도 이거는 특징적으로 이 커브에 대해서 이 커브화에 대해서 여기만 변형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결국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아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못 찾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만 해도 이 꼬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지만 꼬리 모양이 있기 때문에 잘 찾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못 찾는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클루전이 발생해서 이 같은 경우 리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캥거루 귀가 2개가 된 거 있잖아요. 네. 저것도 그렇다면은 아 저게 자세히 보시면 아주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럼 결국은 이게 그냥 곡률이 큰 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 똑같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매칭이 된 점만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1대 다 매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수가 똑같을 필요는 없고 이제 그 지점이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되게 큰 커버처 부분이 개수가 비슷해야 된다는. 왜 지금 하나만 없어졌는데도 개수가 확 달라져 버리니까. 그 요철 부분. 요철. 네,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좀 심하게 바뀐 경우는 하지만 네, 완전 한쪽이 날아가서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밀려서 지금 바뀐 거라니까 좀 큼직큼직한 커버처들은 다 그대로 있는다는 가정, 그대로 있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특징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그 뭐 옵티멀 코레스폰던스를 커브 간의 옵티멀 코레스폰던스 찾을 수 있었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템플릿 사이즈 리미트를 줌으로써 패스트 다이얼 프로그램이 가능해졌고 이지폰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이제 아까 로테이션과 스케일링 팩터를 줌으로써 그것도 가능해지고 또 이제 아까 뭐 시네틱 같은 것들을 시메트릭 포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 다 매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커브, 두 번째 커브 순서에 관관없이 똑같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결론이고요. 네, 생각합니다. 여기서 새로 막 제시하고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새로 아까 말씀드린 새로 제시하고는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냥 속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었고 사실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아까 맨 처음 설명드렸던 그냥 커버처와 거리의 디스턴스의 옵티마이저를 하는 그게 그냥 제일 기본적인. 그게 진짜 그냥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 10년 사이에 더 좋은 논문은 혹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그러니까 많은데 제가 뭐가 좋은 논문인지 몰라서 이게 지금 이 논문이 굉장히 그런 거에서 그 클래시컬한 그 굉장히 스테이트와 아트의 논문이었고 사실 임팩트 그 사이테이션도 한 3-4개 돼서 일단 이거를 먼저 이 정도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다. 그 6을 왜 못 찾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 6이 여기서 디스턴스를 찾을 때 절대적인 디스턴스 안 쓰고 그냥 진행 방향에 대한 거리와 그 각도만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쭉 가다가 딱 여기까지 와서 똑같이 가다가 이제 여기서 살짝 틀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살짝 틀어지는 거는 이 정도는 그냥 괜찮다. 그러니까 용납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2개 같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 두 개에 대해서 같다고 여기서는 그죠. 네. 근데 매칭이 된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틀어지고 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그냥 이 거리와 이 각도만 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거리와 이 각도 자체는 똑같이 보이잖아요. 저 일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곡률이 거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옆에. 그렇죠. 근데 이쪽도 지금 이까지 딱 지나가거나 공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딱 꺾이는 부분만 한 번 착각이 일어나면 절대적인 거리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볼 수가 버린다. 샘플링 많이 하면 저기 같다고 볼 수 없겠네요. 뭐 그렇게 되겠죠. 샘플링을 정말 많이 하면은 정말 에러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 근데 이제 얘가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이러한 그 데이터베이스 넣었을 때는 이제 결국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지금 6과 0을 제대로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하는. 예.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